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정부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네.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네. 내 가족을 위해서 뭐 하나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집 하나를 가지고 막고 사지 마라 그러고 하면 그게 먹히겠냐고 실제로.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어떤 카톡방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카톡방 이런 데서 요즘 유행하는 강남 증여법 이런 말들이 한번 이야기가 돈 적이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또 증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도 트렌드가 항상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강남 증여법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기는 합니다. 좀 이미 하실 분들은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거 재밌네. 한마디로 재개발 재건축을 지분 증여의 형태로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퍼센트만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통으로 그냥 한 개씩 주택수 줄이는 게 유행이었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지분씩 주는 거예요. 몇 프로씩 몇 프로씩 떼가지고. 야, 이거 산박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개를 다 줬으면은 주택수라도 줄어들지. 그거 다 이렇게 주지. 지분 증여를 하는 이유가 뭐지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냥 뭐 많이들 한다고 하니까 한번 과연 이유가 어떤, 있겠죠. 그렇죠. 실익이 어떤 게 있는지에 강남 대해서 부자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돈 이유 앞에는 없이 이유가 다 있다. 쓸데없이 그걸 왜 지분 증여를 해요? 그렇죠. 그게 유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우리 사장님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장점, 지분주의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결국 적은 돈으로 자녀한테 재개발에 참여를 시킬 수 있다라는 시장에 진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뭐 5억짜리 재개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20%인 1억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증여세 맛보기. 부담도 적고 말 되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억은 부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제 자녀가 뭐 어떻게 뭐 돈을 또 불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리면은 또 추가로 증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금이 생길 때마다 지분을 늘려간다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전략적이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 과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자녀에게 집을 그럼 마련해주고 싶다는 대한민국 부모의- 국민은 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네. 못해서 문제지. 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다 주기는 부담스러워. 다 주기는 부담스럽다. 그리고 요즘 또 뭐 자금 출처도 그렇고 그렇죠. 뭐 네. 강남에 뭘 사면 단속도 들어오고 세무조사 뭐 한다라고 엄포 놓고 하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약한 자녀한테 어떤 뭘 통으로 주기는 왠지 부담스럽다.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세무조사. 세무조사 제일 그러니까 무섭죠. 뭐 병원을 운영하든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괜히 그 집 하나 때문에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뭔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 네. 근데 안 하기에는 뭔가 애를 뭔가 좀 참여를 시켜주고 싶어.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게 지분 증여를 해주게 되면 일단은 엄마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완전 내 집도 아니야. 그런데도 관심은 좀 가.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재개발 뭐지? 재건축 뭐지? 뭐 공부도 좀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데 첫 번째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데 통으로 주면 좋긴 하죠. 네. 근데 증여세도 부담스럽잖아요. 금액대가 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보게 되면 인별과세잖아요. 네. 인별로. 그러다 보니까 지분만 줄여도 저는 증여세 부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여러 가지 좀 이득이 많지 않나. 그리고 자녀한테 통으로 다 주게 되면 애가 또 주택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관건이 뭐냐면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뭐 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포트는 이미 다 마련이 되신 분들이니까 네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녀한테 뭐를 주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자녀가 분리가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2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 되죠.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분 증여를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이제 저는 고민되죠. 되게,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녀가 이제 집이 생기게 되면 생애 최초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소수 지분도 생애 지분으로 최초가 들어가죠. 없어지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청약도 생애 최초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자기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애 최초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 왜? 그렇지. 내가 철없던 대학 시절에 엄마가 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뭘 하나 해줬는데 그게 투자 가치가 없는 서울도 아닌 네. 지방의 뭐 어디 아파트 이런 거를 하나 줘가지고 맞아요. 뭐 그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네. 옛날에는 네. 시골에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는 집 하나는 줘야 돼. 그렇죠. 딸한테는 땅을 줘. 근데 땅값은 올라갔는데 시골 집값은 안 올라가. 그래서 이 받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골 집 때문에 애는 생애 최초도 못하고 주택 수도 잡히고 청약 기회도 놓치고 무주택 기회도 없어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이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그럼에도 메리트가 더 많다. 너가 청약 되겠냐? 네. 너 청약 어차피 안 안 되잖아.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소수 지분 증여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전략은 계속 한계는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땅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작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어차피 청약 안 될 거니까. 뭔 청년들이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다자녀도 아닌데 무슨 청약이 돼요. 요 지분 증여에서 사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11호 대책 때문에 좀 이제 불가능해졌는데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원인 경우에 부모가 그런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1주택 부모가 자녀한테 요 부분을 점점 증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래로서는 안 됐었는데 지분 증여로서 그 자녀에게 일정 부분 주고 대표 조합원 설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조합원의 지위가 이제 자녀한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거 아주 전략적이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쓰셨다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지금은 없는 안 되겠다. 거긴 하죠. 예. 그렇죠. 토지에서 지역에서는 이게 뭐 해당 사항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거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했습니다. 야, 머리가 좋으네요.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까지 다 이제 고민을 하셨던 아, 부분들인 저는 거죠. 공감이 되는 게, 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정부도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네.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네. 내 가족을 위해서 뭐 하나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집 하나를 가지고 막고 사지 마라 그러고 하면 그게 먹히겠냐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네. 와, 진짜 이거는 대단하네. 전략이 대단합니다, 진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을 가지고 또 하겠다. 법인을 가지고. 네. 법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 수가 문제가 되면은 법인이 주택을 재개발을 구입을 하겠다. 법인이. 가족 법인이 나의 이제 그래, 주택 수와는 되지. 문제 없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법인도 살 수 있죠. 그렇죠.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인격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차피 법인은 실거주가 안 되는 거니까 재개발 이런 것들을 법인으로 하겠다. 아, 이거 우리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정부가 이거 보고 또 법인 그것도 또 주택 구입을 재개발을 막을 수도 또 있겠네요. 막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끊임없이 방법을 찾겠죠. 계속 그렇게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네.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을 찾듯이 우리 시장에서는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지분 증여가 만약에 지금 규제로 막히게 되면 또 다른 또 우회를 또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 네. 노력을 할 것 네. 같고 지분 증여는 아이디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5월 9일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세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이걸 풀리지 않을 수 유예를 있으니까. 해줄지 네. 중과세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중과세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무리 봐도 양도세 내리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야 5월 9일 2026년 5월 9일 이후에 중과세가 되니까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더 붙으니까 내년 5월 9일 이전에 팔아. 보유세는 올릴 테니까 라고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과세가 되면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중과세 되면 3주택 이상이면 최고 세율 기본 세율 45%에 30% 포인트 붙고 지방세 붙으면 82.5잖아요. 차라리 그냥 정해하자. 50% 내고. 그냥 그것도 그러면 미리 그럼 준비를 내년에 한다. 굉장히 큰 증여 시장이 또 그렇죠. 열리겠다. 한 번에 주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부분 증여 또 할 거다. 그래서 내년에 증여가 저는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저희가 지금 트렌드를 앞서서 한번 지금 짚어보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사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증여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많았다. 그리고 역시. 자 생각을 하게 되면 10년 후를 보자고요.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어. 맞아요. 몇 년 전에 증여하신 분들이 더 유리했고 네. 어떻게든 왜?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데 베팅하면 증여를 빨리 할 필요는 없죠.
지금이라도 근데 지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 수급 예. 상황이나 유동성을 보면 10년 후에 서울 집값 내년은 우리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책적인 변수, 금리나 대외적인 뭐 경제 여건. 10년 후는 이런 변수들이 잘 먹히지 않거든요. 그냥 수요와 공급만 보자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지. 아마 증여를 이 기회에 서두르는 분들이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사실 뭐 오늘은 이제 강남에서 유행한다는 이제 주택 지분 증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우리 점점 더 가족들 간의 그러니까 자산의 결속력은 그럼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약간 농담처럼 이런 것도 유행한다고 합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기획을 했지만 이게 점점 이런 현상은 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장기로 봤을 때는 훨씬 크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부모의 마음도 저도 뭐 아기가 둘 있는 마음으로서 충분히 빨리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싶긴 하거든요. 증여를 네. 할 수 있는 네. 부동산을 또 확보를 해야 그런 되는. 것도 마음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는 아.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하게 되면 또 못 네, 팔잖아. 그렇죠. 그것도 물론 이월 이제 과세 맞아요. 걸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서울은 물량이 더 더 안 없어지는 나오겠다. 거다. 아하. 결국 뭐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에는 앞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또 잘 지키는 것도 잘 넘겨주는 것도 잘 승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거기서 요즘에 유행한다는 지분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결국 이거는 의사의 판단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은 잘 따져 보시고 본인에게 합당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드시 세무사 상담. 그렇죠. 필수입니다. 이거 반드시 세무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